Dude, your attention needs to be on this. This is the target. It's not the watch, it's not the car, and it's not the vacation. It's freedom.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 캐 그랜드 카돈. 오늘 영상은 제가 그랜드 카돈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의 유튜브 채널의 대표 영상이자 업로드된 후 5년 동안 7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줬던 레전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제가 그랜드 카돈의 거칠고 직설적인 하지만 통쾌한 화법의 느낌을 잘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100억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다소 한국의 소득과 물가 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랜드 카돈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훌륭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선별해서 영상에서 계속 보고 표현하고 다듬으면서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큰형님의 뼈들 있는 충고를 듣는다는 마인드로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회사 영업팀과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제가 오늘 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아마 절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영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거절당하는 거, 수많은 장벽,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한 멘붕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영업은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마치 배우가 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람들이 100개의 오디션까지 보면서 배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뽑아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망생들이 그 길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제군들, 오늘은 내가 영업이 아닌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왜냐면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100만 달러, 대충 말해서 10억. 3조 자산가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어. 10억대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 40억 부자, 이런 자산가들은 미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물며 별거 아닌 긴급 상황, 이혼, 뭐 살다 보면 생기는 중대한 소송, 비즈니스 소송 같은 거, 뭐 이런 이슈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네들의 자녀들은 언젠가 대학을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절과 절망,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야.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 일단 지금부터 내가 계산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10억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얘기해볼게. 참고로 난 이 작업을 34살에 한번 해봤어. 자, 10억. 만약 너희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네 몇 살이지? 27입니다. 오케이. 만약 27에 10억은 있는데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언젠가 47세가 될 거고 65세가 되겠지? 자, 27세의 자네가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사용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한 2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흰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냐?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면 생각해봐. 한 달에 딱 400만 원을 쓰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을 거고 의료보험도 붕괴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암튼 그게 언제인가인 시간의 문제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이야. 암튼 25년 동안 매달 400만 원을 쓰다 보면 넌 어느덧 52세가 되어 있고 거지가 되어 있을 거야. 느낌 알겠지? 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한 주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고 아마 90만 원 정도는 식료품비로 나갈 테니까. 그리고 집세는 얼마야?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럼 1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사람들은 10억이 있다고 하면
와 10억 진짜 부자네요 이런다고. 근데 부자는 무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야. 그 사람은 지금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 추가 수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너희들은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47세라면 62세까지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65세라면 그럼 언제든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뭐 직장을 잃는다던가 그 전에 소득이 없어진다던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 덮친다던가. 내가 여기서 계산한 거에는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반영도 안 했어. 이 계산은 모든 게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집 렌트비도 안 오르고 자동차 할부금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라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방송에서 10억 자산가는 사실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 계산을 33살에 해봤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팍 든 거야. 그래서 바로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오케이? 100억이면 새로운 수입이 없어도 아마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10억은 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좀 전에 설명해 줬으니까 기억할 거고, 너희들이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5년 후에는 어쨌든 10억을 모을 수 있겠지? 근데 8천만 원을 매년 번다면 반으로 줄어서 12.5년이 걸리겠지. 그럼 만약에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면 6년이 걸리겠지? 오케이? 그것도 아니면 1년에 10억을 한 방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계산부터 해보라고. 계산도 안 하니까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목표를 세우라고. 너랑 너의 배우자랑 같이 제대로 된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맨날 이딴 소리들 좀 하지 마. 아, 난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새 차 사러 갈 거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내 말은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응?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자들의 67%는 자동차나 보트 여행 같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했다니까.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알다시피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할 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면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 확인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자, 두 번째, 너희들은 노동소득을 제대로 바짝 모아야 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봐.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자, 앞으로 너희들은 월급 받으면 각종 카드값이나 사용료 지불하는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월급의 40%를 계속 모아가야 돼. 그리고 이거 실천하잖아? 너희들 부자 된다고 내가 진짜 장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득의 40%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만약 너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서 400만 원을 너희를 위해서 빡시게 모아.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냅두지 않을 거야. 정부는 너희를 믿지 않거든? 와, 쟤네가 돈 다 써버리기 전에 먼저 받아내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국세청 놈들이 원천징수로 40%, 그러니까 400만 원을 일단 월급에서 먼저 챙겨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한테 4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40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잖아. 그럼 그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배우자랑 같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이런 계산을 미리미리 계속 해놔야 새 차를 사러 가려고 할 때 새 차 살 돈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살 때 내가 10억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왜냐면 10억으로는 내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난 여전히 4만 원짜리 싸구려 신발 신고 셔츠가 다 해질 때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새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타 캠리 탔어.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도 캠리 탔다고. 왠지 알아? 난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나는 국세청에 이 잣 같은 세금을 계속 냈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매달 400만 원씩 저축하면서 200만 원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200만 원으로 사는 건 겁나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빡빡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400만 원은 사실 저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 나는 돈을 저축한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간 거야. 나는 계속 저장을 했어. 계속 비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 암튼 돈은 저축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건 마치 빈 공책 같은 거야. 공책은 우리가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돈도 똑같아. 돈도 너희들이 잘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현금은 왕이다. 뭔 개소리야. 현금은 쓸모가 없어. 왕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 쓰레기지. 그대로 놔두면 아마 다 사라질 거야. 누군가 묻겠지. 은행 계좌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돈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돼. 늘 그래왔어. 너희들의 과거의 기억을 잘 되살려봐. 돈을 은행에 넣고 냅두면 안 된다니까.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 기억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 곰팡이, 벌레, 쥐새끼 같은 놈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오랫동안 짱박아 두지 마. 왜냐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제로가 될 거라는 걸 왜 몰라? 오케이? 자,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야? 매달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볼게. 2천만 원이면 뭔 일이 생길까? 800만 원은 저장해 두고 800만 원은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봐봐. 이게 예산을 짜는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거야. 3천만 원을 벌면 1200만 원 저장해 놓고 1200만 원 세금 내고 너희들한테 600만 원이 남겠지. 그럼 이제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모이고 1년이 되면 1억 4,400만 원이 되고 10억이면 14억 4천만 원이 돼서 10억대 부자가 돼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 개념은 40%를 일단 계속 저장하는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파산하기 전까지 투자하는 거야. 뭘로? 그동안 쌓아놨던 40%의 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지 좋은 거지. 알을 낳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마찬가지로 돈도 돈을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자, 네 번째, 쌓아두었던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동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인 패시브 인컴이 노동소득을 따라잡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야. 겁나 빡신 게임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매달 계속 빡시게 돈을 쌓는 거야.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쭉쭉 담으라고. 언제까지? 원하는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절대로 확신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아무데나 돈 넣고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이 피 같은 돈은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세 번째, 돈을 잃지 마라. 그래서 확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거야.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거기 넣어놓으면 돈 잃는 거랑 똑같다니까. 은행은 너희들한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 은행에 둔 원금이 2배가 되려면 833년이 걸릴 거야. 은행 금리로는 833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매일 확인해봐.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알겠어? 여기 보면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패시브 인컴이 너희들의 한 달 노동소득을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제드, 지금 패시브 인컴이 월급 넘어서지 않았어? 매달 1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거봐. 저 친구의 월소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잖아.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제 저 친구는 투자로 얻는 월소득이 월급을 넘어섰다고. 이제 좀 의욕이 생기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예전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일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슈퍼카 할부금 내려고 의욕적으로 좀 일하다가 금방 다시 사그러들 거 아니야. 자, 다시 총정리해볼게.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 일단 목표 설정.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경제적 자유요. 그래, 경제적 자유. 그럼 숫자로 계산해보면 너희의 첫 번째 목표는 100억이야.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 첫 번째, 목표를 일단 100억 만들기로 설정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수익의 40%를 쌓는 거야. 그 40%의 돈들을 쌓아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아마 이 과정이 처음에는 겁나 어려울 거야. 미친듯이 고플 테니까. 언제까지? 진짜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세 번째, 돈은 겁나 쌓아둔 채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쌓아둔 돈으로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누구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 그 당시 투자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내 정책이니까 난 그 정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지만 거절한 거야. 그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은행도 아니고 도와줄 수 없다고. 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실제로 나도 항상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봐봐, 이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니까. 나도 지금도 계좌에 돈을 쌓고 있어.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이해가 돼? 이게 내가 말하는 거지처럼 산다는 의미야. 돈을 다 소비로 써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기 위해 쌓아둔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곳을 찾아야겠지? 기억하지? 세 번째가 뭐라고? 돈을 잃지 마라. 자동차? 지르지 마. 그냥 리스해. 사는 집? 사지 마. 그냥 렌트해. 소비하는데 아무것도 사지 마.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언제까지? 원금을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잠시만 쌓아두라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상승해서 시간이 5년, 7년, 10년 쭉쭉 흐르면서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의를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안전자산이고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까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더해가면서 더 크게 투자 수익을 복리로 불려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지. 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번다고. 그래도 항상 빈털털이 거지처럼 행동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목표가 달성됐다면. 아직도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타이밍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은 행위라면서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께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종이화폐가 풀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노동력을 통해 벌어들인 소중한 돈의 가치를 누군가가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종이화폐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걸 방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가 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옮겨놔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옮겨놨다면 타이밍을 보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할까요? 아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을 선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보유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많은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그 문장,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문장,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한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정의된 투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를 복잡해 보이고 정신없어 보이고 타이밍 매매, 고급 정보 찾기, 눈치 게임 같은 것이 아닌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마치 운동선수들의 기본기 훈련,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악기 조율, 매일 스스로 단련하는 헬스, 미래를 위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독서와 공부처럼 우리가 살면서 꾸준히 해야 하는 루틴 같은 것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런 식의 올바른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투자 방식을 세팅해 놓는다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좋은 자산을 모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과 투자, 사업과 인생 모두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투자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선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이 깨닫고 터득한 삶의 지혜를 무슨 특별한 비법인 양 포장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던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긴 그들의 서적들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투자와 인생에 도움이 되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정 증보판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의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돈의 속성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은 사업가이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의 속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는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인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 네 가지가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다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때 많은 돈을 벌어봤던 경험이 있어도 지금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모두 다 사라졌거나 돈을 모으고 불리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버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은 키우고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고 공부가 있어야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올곧은 태도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돈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금융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이런 의견에 덧붙여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만약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볼 수 있는 어린이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이걸 구독해서 아이들과 하루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그 신문에 나온 주제에 대한 뉴스 영상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씩 경제의 관념과 투자의 관점들을 알려주는 그런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우리들의 자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돈에 대한 공부는 자본주의 경제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증여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테크 능력이나 돈에 대한 시각도 물려줘야 그 집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 돈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에 밝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씩 투자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불을 쌓아 우리들만의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생각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적 단점과 한계를 계속 되새기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인드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가문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그 마인드와 불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와 마인드를 많이 물려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들을 채워줘서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조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선 투자와 인생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세팅하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10년 장기 투자 플랜을 짜듯이 30년 인생 플랜, 50년 가문 플랜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좋은 영상 보고 좋은 글 읽고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낀 그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승호 회장께서는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밸이고 소확행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오지 않는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했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될 수도 있다. 20대, 30대의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인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밸을 즐겼던 20대,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에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론 무엇이 그의 워라밸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책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열심히 빡시게 살고 워라밸 따위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에 언급됐던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생각하는 삶의 워라밸이라는 건 적당히 일했으면 쉬고 놀고 은퇴하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가 아니라 그 누구의 지시도 아닌 그가 스스로 이루고 싶고 도전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방법을 찾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도전하는데 하루 16시간을 쓰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워라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알아서 새벽에 눈을 뜨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모두가 맥주를 마시고 예능 프로를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도전을 향한 연료를 가득 채우고 하늘로 쏘아 올려도 계속 의미 없이 폭발하는 로켓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궤도를 다시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또다시 열심히 로켓을 만들고 연료를 채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로켓을 발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들의 워라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에 관점을 두고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는 다르게 규정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돈의 속성 개정증보판의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김승호 회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자가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30개의 질문에서 80% 이상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김승호 회장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김승호 회장 공식 인정, 준비된 부자, 미래의 부자 인생 유무를 확인하는 자가진단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 4. 나는 그 목표로 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5.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6. 나는 노동의 투자로 노동에서 버는 돈만큼을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7.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8. 나는 1년에 투자와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을 읽는다. 9.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10.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며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11.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달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알고 있다. 13.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17.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19.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전기 지출이 없다. 21.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이 나갈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한 차례 이하다. 22.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가 넘지 않는다. 23.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 배가 터지게 밥을 먹는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다. 27.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28.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을 다녀온 일이 없다. 30.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김승호 회장께서 만들어 보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질문을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 등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서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김승호 회장께서는 말씀하시니까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들의 긴 여정 속에서 이 질문들 가운데 뜨끔했던 항목들이 있다면 조용히 그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